외국의 돈을 구매할 때 우리가 지불하는 외국 돈에 대한 가격을 가리켜 환율이라고 합니다. 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라는 것은 1달러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 1000원이라는 의미이며, 유로 환율이 1300원이라는 것은 1유로의 가격이 1300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이죠. 수출의 증가나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 빈도의 증가나 외국인 투자의 확대 등이 발생을 하면 외환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금리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 간 금리의 차이가 환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이 미국에 몰려서 한국의 외환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공급의 감소로 인해서 우리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상품의 가격은 오르고 수출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이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수입 상품의 가격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환율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국의 통화 가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한국의 환율을 비교한다면 미국과 한국의 경제적인 차이에서 그 의미가 파생됩니다. 여기서 간단한 논리 한 가지를 짚고 가자면, 경제가 좋은 곳으로 돈이 몰린다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제가 한국의 경제보다 상대적으로 좋을 때는 한국의 돈이 미국의 돈으로 흡수되므로 달러 원 환율은 상승하고, 반대로 미국의 경제가 한국의 경제보다 상대적으로 나쁠 때는 미국의 돈이 한국의 돈으로 흡수되므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당 국가의 경제는 광범위한 범위를 지닙니다. 즉 계량적인 수치로 확인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실시급변으로 변하는 환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개념이 바로 국채 수익률입니다. 우선 국채 수익률을 알아보고 가기 전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환율은 돈의 흐름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돈의 흐름은 금리차에 기인하고 그 금리는 채권 거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가장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바로 채권 거래와 환율 거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투자금은 금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캐리 트레이드란 한마디로 국가 단위의 투자금이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돈을 보관할 때 가장 많이 보관하는 곳은 어디신가요? 그것이 만약 집안의 금고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자산이 수십억이나 수백억의 부자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돈을 은행에다가 예금합니다. 그 은행의 예금의 이자율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채권금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의 금리의 차이는 소수점에 불과합니다. 예금액이 만약에 몇천만원 혹은 수억원이 넘어간다면 그 미세한 소수점의 차이도 무시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시중은행의 금리 차이를 채권시장에서 다시 본다면 하나의 국가별로 중앙은행이 있고 그 은행의 돈을 예금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예금의 일종의 행위가 그 국가에 투자하는 행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선 채권 수익률과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25 베이시스 포인트만큼 인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미국이 금리를 올린 만큼 미국의 시중은행, 시티은행이나 모건체이스 같은 은행의 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은행 같은 간접 금융기관에 대규모의 투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금액이 수백억 원이나 수천억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소수점의 예금으로도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위험 투자 행위인 증시의 자금이나 예금보다 변동성이 높은 채권의 수요는 비교적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이나 증시에 몰린 투자금이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대체제로서 예금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채권 투자자들은 대규모의 채권을 팔아서 그 해당 은행에 예금합니다. 채권도 일종의 만기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나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안전한 자산에 속하지만 변동성이 있으므로 예금보다는 위험 자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즉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해당 국가에 예금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채권 및 주식시장의 자금 이탈이 야기가 되죠. 대규모로 채권을 팔아서 해당 국가에 예금하게 되면 채권의 수요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국가의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다시 채권 가격이 일정 부분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환율의 추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의 관계를 알아보자면, 채권 가격은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채권 수익률을 해당 주식의 배당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의 현재 주가가 1만원이고요. 배당금이 500원이라면 시가 배당률은 5%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A라는 회사의 현재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져 버렸다면 시가 배당률은 10%가 되는 것입니다. 즉 채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떨어질수록 배당률, 즉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해당 국채를 매입하는 그 동시에 정해집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1만 달러짜리 채권인데 그것이 10년물 국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금리가 3%예요. 해당 채권이 9,700달러로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다면 가격이 떨어진 만큼 9,700달러에서 적정 수준의 1만 달러의 가치를 보존해줘야 되기 때문에 A가 보유하고 있는 1만 달러짜리 국채의 금리는 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A의 보유 채권의 가격이 1,300달러로 올라갔을 때에는 가격이 올라간 만큼 1만 달러의 금리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0%가 되는 것이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채권에 유입된 투자금이 해당 국가의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해당 시점의 금리를 보존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채권 트레이더들이 경제 상황을 봐서 해당 국가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커지면 대규모로 채권을 매각해 해당 국가에 예금하고, 이것은 필히 채권 가격의 가격을 불러온과 동시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합해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고, 외화 예금이 대량으로 환전돼서 들어오므로 해당 국가의 통화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율이 결과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더 이상 금리의 매력을 못 느낀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의 수익률에 비교적 끌리게 되면서 해당 국가의 예금으로부터 위험자산인 채권이나 주식으로 흘러간다는 뜻이고요.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 시점의 금리를 반드시 보존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채 금리는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채권 트레이더들이 경제 상황을 봐서 미국의 금리 인하나 경제 악화의 가능성이 커지면 예금을 대량으로 인출을 해서 대규모로 채권을 매입을 하고, 이는 필히 채권 가격의 상승을 불러옴과 동시에 채권 수익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합해서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금리 인하나 경제 상황 악화의 가능성이 커진 것이고, 외화에 예금이 대량으로 환전돼서 빠져나가므로 해당 국가의 수요가 하락해 환율이 결과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